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양보하면 이긴다입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의제를 놓고 한창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제 상황이 급반전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요, 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알았다고 할 정도로 이 대표의 수용이 전격적이긴 했습니다. 이런 전격적인 결정에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한 정치학자와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데요. 이 학자가 첫 영수회담은 무조건 양보하는 쪽이 이기는 거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1야당 대표가 행정부와 소통하고 국정의 절반을 책임진다는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고 설사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더라도 먼저 양보를 해서 성사한 만큼 지지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조언을 듣고 결정을 했을까요? 네, 물론 이 대표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할 만한 인사들이 많은 만큼 꼭 그 조언만 주요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제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요. 이 대표가 여러 조언과 상황들을 감안해서 결국 양보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때는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지 예. 굴욕을 강요하는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비치게 만드는 거는 그렇죠. 좋지 않죠. 사실 민주당이 사전 의제 합의를 놓고 강하게 나올 때부터 회담에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권 내부 인사라든지 여러 기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사전 실무 협의에서 여러 의제를 던지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런 통 큰 결단을 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로 작용할 거란 이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교가에서도 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때 이런 기싸움 전략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 끝난 경우가 별로 없었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치권의 지형과 현안들로만 봤을 때는 뭐 하나 제대로 합의문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보텀업, 그러니까 이 상향식인 회담의 경우에는 참모들이 먼저 의제를 대부분 조율해서 합의문도 거의 다 만들어 놓고 회담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직접 의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예상되는 최대 기대치가 영수회담 정례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변수라는 얘기죠?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각계와 면담을 할 때마다 이 각계에서 민원이나 요구사항 등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데요. 참모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는 대화 참고 자료를 관성적으로 준비하기 마련인데 이들의 건의를 직접 듣고 윤 대통령이 파격적인 방안으로 수용해서 다 해드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대화가 보통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이어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통 큰 결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양보하면 이긴다의 느낌표는 협치하면 이긴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서 이 협치라는 거 뭐 거의 공상과학에 가깝다 이런 자조 섞인 비관도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어렵게 자리를 만든 만큼 서로 양보해서 둘 다 이기는 영수회담의 모범 사례를 남기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